군산시 가족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그 가족센터 관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그 호원대학교 산업혁단 부단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호원대에서 가족센터 수탁을 언제 받으셨죠? 21년 1월 1일. 그렇죠. 21년도부터 받으셨죠.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받으셨습니다. 어쨌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뭐 법정 소송이라든지 굉장히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쪽에서는 직원과의 뭐 관계에 있어서 한 것은 센터의 시설의 잘못이 아니라 직원의 잘못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그 해고를 했는데 어쨌든 해고가 부당하다 해서 복직을 했고, 그런데 그 복직 한 분을 또 다시 갑질이라든지 뭐 여러 이유를 들어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해서 또 해고를 했어요. 지금 시설을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를 수탁을 주는 이유는 그 목적에 맞게 그럼 잘 운영을 하라고, 그리고 원래 그 호원대 산학협단하고 또 다른 법인하고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법인에서는 약 3천여만 원의 자기 자부담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원대 산학협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호원대 산학협단이 학교 법인이고 또 군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 속에서 수탁을 줬어요. 근데 수탁을 주자마자 이게 막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부당해고가 난무하고 또 요즘에는 매일 아침 시청 앞에 와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부원 그 참고인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최부원 교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들어서 그 우리 단장님께서 참석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저는 이제 단장님을 보좌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이 아는 바가 있지는 않고 하고, 오늘 저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은 잘 경청해서 듣고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저희는 호원대를 믿고 3천만 원이 넘는 그 자부담을 내겠다고 하는 그 법인을 탈락시키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 내겠다고 하는 호원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자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센터를 얼마나 성실히 잘 운영할 수 있겠냐, 어떤 법인에서 이걸 운영해야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호원대가 그래도 군산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원대 산학협단한테 가족센터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맡기자마자 뭐 해고하고 다시 복귀하고 또 해고하고 뭐 체불임금 또 막 법정 소송이 있고 이런 일이 터져요. 왜 그런 문제가 터지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보직을 맡기 전에 이전에 일이 돼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잠깐만요. 부단장님이 설명하시기 좀 그러시면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21년 11월 달에 제가 이 행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서동환 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고 이전에, 징계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발생한 결과는 문제없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규정에 맞게 저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자, 잠깐만요. 그리고 덧붙여서 잠깐만요. 참고인 잠깐만요. 아니 그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 한 두어 번 나오시니까 감사장이 한번 해보실만 하던가요? 아니 진노위하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 해서 복지를 시키라 했어요. 근데 그걸 적법하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진노위 북노위에서 위법하다고 복직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복직을 시키라 했으면은 여기 와서는요 대단히 자성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그게 부당해서 해고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센터를 운영했는데 법과 기준에 맞춰서 했다라고 지금 그런 궤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노위가 틀렸어요? 중노위가 틀린 거예요? 아니 그 말씀 하시라고. 지금 그 말씀 하시려면은 중노위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부당하게로 판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 말씀 하시라니까. 의원님, 제가 1차 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또다시 해고를 했다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린 것이고요. 자, 전에 나오셨을 때는 1차 해고에 대해서 판결이 안 났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했다. 법적으로 했다. 제가도 그때 그랬어요. 이거 해고 안 된다. 해고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천영 참고인님께서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해고감이다.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했다 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과한 해고. 특히 공공에서 위탁 주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고용관계, 노동관계를 굉장히 잘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돼 있다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불이행한 거예요. 불이행. 근데 지금 오셔가지고서 뭔 궤변을 지금 막 늘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법인에서 그 중앙노동위원회를 가지고 항소를 하시던가요. 법적 다툼을 하시던가. 그건 인정해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고기간 했던 거 못 줬던 거 체불임금 다 줬어.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뭔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노릇이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의원님, 1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복직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로 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왜 부당하게 해고를 했냐고요. 예? 근데 또 해고를 했잖아 이번에. 또 해고한 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그렇죠. 갑질하고 예? 검찰 기소. 자, 최부원 참고인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 해고 사유가 갑질 그리고 그 뭐죠? 검찰이 기소한 내용권 몇 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검찰이 기소된 것도 해고 사유에 대해서 해고를 했어요. 자, 우리 천영 참고인 검찰이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검찰이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기소. 민주노총하고 박상희 팀장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거기 기소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기소는 아니, 기소.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감사장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드렸죠. 검찰에 기소됐냐고 안 됐냐고 물어봤어요. 기소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민주노총하고 박상희 씨가 고소를 했죠. 그 건에 대해서 기소된 건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건 제목이 뭔가요? 예? 제목이 뭐예요? 아니 노동법 노동 부당행위 건이랑 해서 지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됐냐고. 그러니까 기소된 건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못해? 기소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말하면 되지. 제가 이걸 굉장히 넓게 얘기한 것도 딱 집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민주노총하고 박상희 씨가 고소해서 기소됐냐 안 됐냐 물어봤는데 왜 답변을 못해요? 대리 중입니다. 예?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그렇죠. 상태입니다. 아니 결정은 안 됐죠. 기소. 기소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소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박상희 씨는 기소를 됐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왜 그 해고 사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해고를 시켰어요? 거기서 구형 처리가 나왔지 아니. 않습니다.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서는 막 그렇게 해고를 남발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남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직원을 해고를 하는데 남발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센터는 부당해고 1차 해고가 부당해서 복직을 시켰어요.
최근에 발표된 거 체불임금 건도 그것도 체불임금이라 해서 지금 부당에 대해서 지금 체불임금 다 줬죠. 그것도 법인 돈으로 줬죠. 법인이 자부담 안 내기로 했는데 법인 돈으로 줬어. 예? 아니 이게 남발 아니에요? 한 시설에서 한 대상자 한 내용을 가지고 부당해고로 해서 복직을 했고 체불임금을 해서 그것도 부당하다 해서 체불임금을 싹 주라고 해서 싹 줬고 이게 남발 아니에요? 저도 노동자 활동을 했지만요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같은 사람을 가지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나 해고하고 체불임금하고 온 적은 군산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사업주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업주들이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허들 안 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또 다른 건으로 또 해고를 했어. 예? 그리고 또 법정 소송 중이야. 군산에서 그런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최번 참고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그거를 뭐 코멘트할 수 있는 그 지금 부단장을 맡고 있지만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깊이 지금 제가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참고인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이게 군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퇴직률입니다. 2021년도부터 22년까지 2년간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호원대 산남향락단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5번에 군산시 가족센터하고 7번에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퇴사율이 21년도에 가족센터가 39.39%, 육아지원센터가 57.14%, 22년도에는 가족센터가 퇴사율이 33.3%, 육아지원센터가 42.86%입니다. 최번 참고인, 왜 이렇게 퇴사율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기관들보다 이렇게 높죠? 왜? 이 결과에 대해서 부단장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가 적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자,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천은영 참고인께서는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법적 기준으로 했다라고 해요. 예? 그 기준들이 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부적 기준일 거니까. 근데 그게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탄압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왜? 그걸 증명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거인 거죠. 그래서 지난 2020년도 1월부터 23년도 현재까지 제 퇴사를 보니까 가족센터가 총 28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7건, 28건 중에 17건이 1년 미만 근무라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28건 중에 17건이 1년 미만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건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자, 국장님,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1년 미만 퇴사자들이 이렇게 많은 혹시 조직 보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료 준 걸로 전 거니까. 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첫째, 저희가 수탁을 주는 기관들은 전문성을 보고 수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기관들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행하면서 더 확대시키고 확의를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퇴사율이 많아.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육아지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명, 8명이 있는데 4명이 퇴사를 해요. 이유는 그냥 이직, 다른 직장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본원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군산이 사업을 위탁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호원대 산업영역단에서 맡은 시설들이 퇴사율이 많다, 이직률이 많다. 이것은 우리 사업을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좀 이 우리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이 협약서를 꼼꼼히 한번 보셔가지고 저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협약서 16조 계약 해지 또는 해지의 내용에 보면은 그 2항 5호에 보면은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정 소송만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해고했기 때문에 또 소송을 갈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걸 꼼꼼히 살펴보셔서 본원이 봤을 때는 계약 해지가 충분히 돼요.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년도까지 그 천연센터장 시간 내 수당을 주셨죠? 혹시 환수하셨나요? 환수는 안 했고요. 왜 환수를 안 했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사용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서 판례가 좀 두 개가 엇갈려서 환수는 안 했습니다. 자, 있어요? 찾으셨어요? 말씀해 주셔요. 네, 사용자하고 근로자 내용에 대해서 그 저희가 노동청에 질의를 했을 때 그 현재는 사용자인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안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법적 자문 받은 거 그리고 검토를 볼게요. 판례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그 근로기준법 63조 4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관리자는 시간의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과장님 보시기에 센터장은 관리자예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지금 구분이 애매해서요. 센터장이 구분 예매예요? 아니 관리자긴 한데 아니 그렇게 업무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센터장이 가족센터에만 센터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군산시에 우리가 수탁준 센터가 여기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를 어떤 형태로 그냥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탁준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시설들의 센터장은 관리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어디예요? 센터장이죠. 그럼 관리자지. 근데 그걸 갖다가 센터 편을 들고서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틀어지면요 우리 군산에 그 수탁 주고 있는 10여 개 되는 그 센터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센터장 관리자예 아니에요? 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관리자예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른 뭐 시설 기관 단체의 단체장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셔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 생각이 듭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무원 당연히 징계를 내리죠. 지휘 체계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요. 자,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출직이니까 시장이 내리지 징계를. 자, 그럼 어떤 라인까지 우리가 받아요? 최소 과장, 국장 라인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계장 라인까지, 결재권자들 그 라인까지 책임을 물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 시설의 장이야, 센터 장이야. 그 센터 장이라는 얘기는 권한이 뭐예요? 센터장이 임무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모든 것들에서 결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장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센터장은 관리자예요, 관리자. 근데 관리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도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21년도에 수당을 줬어요. 그럼 환수해야 맞죠. 자, 그러면 그 말씀 과장님 말씀처럼
본이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시간의 수당을 줬어요. 2023년에 수당 줬어야 하는데 2022년부터 시간의 수당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안 줬죠? 네. 그 안 준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안 줬던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21년도 걸 환수를 해야 맞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을 갖다 환수를 안 하면은요, 다른 시설들에 있는 센터장들 앞으로 시간의 수당 다 줘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제가 자문이랑 다 받았습니다. 판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환수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계속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가족센터 김제하고 부안하고 부안하고 김제 김제 아닌데 임실 임실 올해 죄송합니다. 직영으로 전환을 했죠. 네. 2군데.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이걸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그게 불이행이 돼서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계약 해지를 빠른 시일 계약 해지해서 저는 직영으로 가서 직영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가족센터 새로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신축하고 있잖아. 신축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진짜 마음 자세로 그 시설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나오셨으니까 최부원 우리 그 참고인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호원대는 본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서 군산대와 더불어 대표하는 우리 그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런 수탁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저번에도 우리 부단장님 오셔가지고서나 저희 산학협력 그 매칭 사업비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해주려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원대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해서 신뢰가 깨지면은 수탁 사업에 대해서만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매칭 사업이랑 국가 공모 사업에도 신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진짜 신중히 숙고하셔가지고 시에서 주는 수탁 사업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특히 해고나 이런 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나 이런 것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대로 근거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이력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신중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서동환 의원님. 예, 좀 아까 좀 빠뜨렸는데요. 그 박상희 씨 해고해서 그 해고 기간에 줬던 임금을 우리 사업비로 줬죠. 우리 사업비로. 예. 근데 우리 그 협약서 8조 3항 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에 위한 보조금 이외에 수탁자의 책임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체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체불임금건 2건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지급을 했죠. 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 기간의 인건비를 줬어요. 이것도 역시 이 조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 그 사업비로 줬던 것들을 저는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령센터장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데 그게 고의적이 있으면은 단순 환수가 안 돼요. 고의적인 게 있으면은 횡령이에요, 횡령. 이거 법적 자문 받은 겁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아직까지 환수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건 횡령으로도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